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 변화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두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SF 영화 같은 최신 의학기술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술은요, 꿈의 기술이에요. 젊음을 되돌리는 기술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CNN 기사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은 연구에서 늙은 지가 다시 젊어졌다는 거예요. 인간도 젊어질 수 있을까? 오. 자, 기사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버드 의대 블라바트닝 연구소 노화 방지 전문가 데이비드 싱클레어 팀의 사례이고요. 야마나카 인자 3개를 혼합하여 쥐의 각 신체 부위에 삽입을 해봤더니 늙은 장님쥐가 시력을 되찾고 뇌가 젊어졌으며 근육과 신장 조직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쥐가 젊음을 되찾는 데에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싱클레어 팀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재생을 촉발할 수 있는 젊은 시절의 백업 복사본이 있대요. 근데 세포가 원래의 DNA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노화된다는 것이 이 팀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젊었을 때처럼 게놈을 다시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세포의 능력을 복원하는 그 리셋 스위치를 눌러주기만 하면은 시스템을 재부팅해가지고 우리가 회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싱클레어는 신체가 50세든 75세든 건강하든 질병에 시달리는 상관없이 스위치만 켜면 다시 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젊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려지다가 아예 태아로 돌아가서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원래 나이에 50에서 75%로 돌아가가지고 멈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활발하던 시기까지 가가지고 멈춘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자, 근데 아직까지 한계는 그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 현재로서는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영장류에게 유전자 리셋을 테스트하는 중이고요. 인간에게 적용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쥐에게는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분이세요. 이 분야의 굉장히 권위자이시고 성공하게 되면 정말 인간 역사에 길이 남을 분이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장수는 싫지만 젊음은 원하시잖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근데 이 기술이 초기에는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젊어지고 돈 없는 사람은 늙어가고 뭐 이런 일이 펼쳐지진 않을까, 좀 슬픈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 돼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과들을 와이어드지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돼지 장기 이식을 위한 다음 계획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작년 1월 7일에 메릴랜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이식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57세 신부전 환자에게 유전공학으로 조작이 된 돼지 심장을 이식한 사례가 있었어요. 왜 유전공학을 꼭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 근데 유전 조작을 진행하니까 거부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베넷이라는 분인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전통적인 이식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위한 마지막 시도로서 이게 진행이 된 거라고 해요. 자,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이식 60일 만에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사망 원인으로는 모세혈관 손상이 짚히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일종의 면역 거부 반응인지 바이러스 감염인지 항체 치료제의 심장 공격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자, 그래도 돼지 심장이 적어도 6주 동안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고요. 메릴랜드 팀은 베넷씨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두 번째 환자를 찾아서 올해의 실험을 계획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죠. 자, 또 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엘라바마 대학 연구팀은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해서 77시간 동안 기능을 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돼지 심장 2개를 최근 사망한 사람들에게 이식해서 3일 동안 기능하게 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자, 이 팀의 목표는 2주에서 4주 동안 살려놓는 것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 조작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개코 원숭이가 2년 이상 생존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음은 사람에게 성공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런 수술을 아무에게나 허용하진 않겠죠. FDA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FDA는 이종 이식을 매우 높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치료법이 없는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해요. 자,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많은데 장기 기증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자, 과연 다른 동물의 장기 이식으로 장기 이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내 장기를 복제할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 시도가 이어질 거거든요. 근데 돼지 심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돼지고기를 예전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하반신 마비 환자가 다시 걷는 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최근 기사인데요. 자, 타이틀 보시게 되면은 뇌 척추 임플란트 삽입 후 자연스럽게 걷는 마비 남성이라는 기사예요. 자, 10년 전에 이 남성이 중국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치 삽입 후에는 지탱할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렇게 스스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례는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 그레고 쿠틴 박사와 연구진들의 성과물이고요. 참가자는 BSI를 통해 다리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서고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BSI는 뭐의 약자냐면은 Brain Spine Interface, 뇌 척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놀라운 점은 장치를 꺼놓더라도 몇 걸음 걸을 수 있을 만큼 힘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재활 기능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연결 범위를 확장하면 팔과 손이 마비되거나 뇌졸중을 겪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팀의 목표는 지금 보시면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요. 뇌팔에 있는 장치를 뇌에 삽입하고 그 전파 내용을 등에 맨 컴퓨터 장치에서 분석한 다음에 척수에 삽입한 장치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줄이는 것이 또 목표입니다. 원리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 걷는다는 생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파를 임플란트 장치가 파악을 하고요. 척수에 삽입한 자극 장치의 신호를 무선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가 자극을 하게 되면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뇌파 신호는 AI를 통해서 분석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씩 변할 수도 있잖아요. 몇 분이면은 이게 또 보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정하면은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래 채널에서 6년 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하반신 마비 원숭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게 6년 전인데 6년 만에 사람 테스트에서 성과를 내보인 것입니다. 자, 상당히 저도 반가웠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무선 통신 기술이 마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지 지켜볼 일일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정교하게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면은 신체 마비라는 것도 너무나 큰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요. 혁신적인 남성 피임법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자, 와이어드지 타이틀 보시게 되면 새로운 남성 피임법은 정자의 온오프 스위치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정자의 해염을 일시적으로 멈춰서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정 후에 난자까지 해염해 가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2마리의 수컷 쥐에게 어떤 실험용 화합물을 주사했더니 정자의 이동을 돕는 효소가 일시적으로 억제되더라는 거예요. 효과는 최대 2시간 30분 동안 지속이 되고 3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정자가 다시 움직이고 24시간이 지나자 거의 모든 정자가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회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온 오프를 하는 거예요. 쥐 실험에서 이 약물이 성기능을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알약도 지금 개발 중이지만 주사제보다 약물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언제 맞아야 되냐? 현재 화학물은 약효가 너무 빨리 사라져서 정확한 시간에 복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기 전에 바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아직까지 대중화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신 것처럼 약효 지속 시간이 2시간 반뿐이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연구팀은 약효 지속 시간을 18시간 정도로 연장하고 복용 후에 1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해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회사를 세워가지고 임상실험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연구이기도 하죠. 자, 과연 앞으로 피임 기술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남성들이 콘돔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콘돔이 사라질까요? 그래도 성병 예방에는 콘돔만한 게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피임 기술이 발전할수록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자, 마지막 5번째는 새로운 태아 성별 선택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정자 성별 선택 기술의 안정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무작위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정자의 무게가 다르다고 해요. 여성 염색체에 X가 포함된 정자는 무겁고 남성 염색체에 Y가 포함된 정자는 가볍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자를 받아가지고 4가지 용도로 적층을 시켜서 원하는 것만 뽑아서 인공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성선택 기법 SST라고 하는데요. 섹스 셀렉션 테크닉의 약자입니다. 자, 이번 실험에는 1,300여 쌍의 커플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성별 선택을 원한 커플은 105쌍이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건 아니고 여성 성별 선택의 경우 수정률이 77.3%, 그 중에서 약 80% 배아가 여성으로서 이제 탄생이 되었다고 하고요. 반대로 남성 성별 선택의 경우 수정률 75.4%, 그중 80% 배아가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일단 임신이 되게 되면 80%의 성공률로 성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는 다른 성별로 탄생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원치 않는 성별이 나오게 되면 그 아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가 생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여성 성별의 태아 16명, 남성 성별의 태아 13명이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SST는 정자의 수정이나 배아 발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며 자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요. 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배아 단계가 아니라 정자 단계에서의 선택이라서 윤리적 문제가 덜 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가 윤리적인지는 참 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독특한 아기의 성별 선택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과연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것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미래 성별 선택, 유전자 편집, 미래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정말로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세대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본 SF 영화 같은 최신 의학기술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료기술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